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타이포라는 말은 타입, 즉 활자, 타이페이스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쓰는 글자는 소리, 즉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말을 기호화한 것이 글자인데 글자에 포함되는 활자와 글씨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활자는 역사적 배경과 오랜 시간 누적된 시각문화의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글자, 글자체, 글꼴, 폰트 등의 용어를 구분해 서술할 수 있다. 폰트의 개념과 관련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글자란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타이포그래피에서 타이포라는 말은 타입, 즉 활자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글자는 소리, 즉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말을 기호화한 것이 글자, 글자에는 글씨와 활자가 포함되는데 글씨는 쓰다라는 라이팅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글자, 글씨, 활자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글자, 글자꼴, 글자체, 활자, 활자꼴, 글자체, 글씨 등등 문자, 서체, 글꼴 이러한 한글로 되어 있는 타이포그래피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 용어들은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타입, 타입페이스, 타입 스타일, 레터, 레터 폼, 레터 스타일, 폰트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낱말들은 글자를 둘러싼 용어들이지만 각각 가리키는 대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레터 폼, 타입페이스, 그러니까 글자체, 글꼴이라는 용어를 비교해 봅시다. 영어에서 레터, 타입, 캐릭터는 모두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타입은 조금 더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 활자를 가리켜 타입이라고 해왔고 우리가 글꼴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입페이스가 바로 이 금속 활자의 얼굴면, 활자면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글자의 형태라는 의미로 레터폼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면 어떨까요? 캐릭터라는 용어는 활판 인쇄에서 활자를 배치할 때 글자를 포함해서 구두점, 숫자 등의 각각의 개별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키보드에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부호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캐릭터는 상형 문자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자가 대표적인 예이겠죠. 반면 레터는 소리 글자를 가리킨다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글이나 라틴 알파벳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날 라틴 알파벳, 낱글자를 통칭해서 캐릭터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글자와 관련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는 아무래도 폰트가 아닐까요? 폰트라는 용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같은 스타일의 모양과 크기를 가진 활자꼴 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속 활자 시대에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을 녹여 주조를 했는데요. 폰트라는 말에는 녹이다, 주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found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폰트 회사들이 활자 주조소라는 의미를 가진 founder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활자통에 담겨있는 무거운 납활자들을 font라는 단위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폰트라는 용어가 font라는 단위로 판매하는 한 벌이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활판 인쇄를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납활자를 옮겨 다니면서 사용했을지 상상해 보면 지금의 디지털 폰트는 너무나도 손쉽게 책의 내용을 조판, 즉 타입 세팅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앞에서 같은 스타일의 모양과 크기를 가진 활자꼴 한 벌이라고 했던 폰트의 정의에서 한 벌이라는 말에는 각각의 문자뿐만이 아니라 구두점, 기호까지 포함하며 글자의 크기별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폰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코드, 글리프, 캐릭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자가 디지털로 구성되어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자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값에 의해서 구별되는 문자가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립은 글자를 제외한 모든 기호, 구두점 등을 시각적 문자 표현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폰트가 한 벌의 세트를 의미한다고 했으니 바로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자꼴을 기록하고 표시 또는 인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폰트는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글자체의 모양뿐만 아니라 글자의 크기, 굵기, 두께, 그리고 스타일 등 다양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판 인쇄술을 위해 납활자를 직접 조판하게 될 경우의 수보다 디지털 폰트를 활용해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할 경우의 수가 훨씬 높을 것이죠. 오히려 디지털 폰트를 쓰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디지털 폰트는 여러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글자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 용어를 미리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폴 라시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어는 뜻을 담고 있다. 활자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환상적이지 않을까. 이 인용구에서 엿볼 수 있듯이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활자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탄생을 했고, 활자들은 각각의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시각 문화와 양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 즉 글자라는 것은 말에서 출발한 기호화된 의미 단위죠. 타이포그래피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러한 두 가지 맥락이 만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습 정리 1. 타이페이스는 금속 활자의 얼굴면, 활자면을, 레터폼은 글자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2. 캐릭터는 활판 인쇄에서 활자를 배치할 때 글자를 포함해 구두점, 숫자 등의 각각의 개별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3. 폰트라는 말은 녹이다, 주저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같은 스타일의 모양과 크기를 가진 활자꼴 한 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2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